지금부터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원탄압 저지를 위한 정기정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건설노조 간부 악질적 검찰 고용에 대한 탄원 기자회견을 오늘 모이신 동지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건설노조 경기지 중소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김민정입니다. 주재를 인사드립니다. 주재! 네, 그러면 기자회견에 앞서 간략한 민주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전통몰이로 인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동한 것에 건폭몰이로 모욕하고 파괴하는 것에 항거하여 목숨으로 항거했던 우리 양해동 열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비대 현장에서 건설 현장을 후퇴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그 투쟁의 승리를 함께 결의하며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상. 묵상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악을 준비하진 않았고 육성으로 임리한 힘들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기는 한데 없고 기발은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눈물을 지나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감사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네, 오늘 몇 가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이 안양지원에서는 지난 2021년 하천에서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검찰은 경기중소건설지부 현 지부장과 전 지부장, 당시 지부장과 사무국장이었던 두 동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그리고 한 동지에게는 2년, 또 다른 한 동지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조와의 고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고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게 될 팀장들을 상견례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견례를 하고 나서 회사는 입장을 바꿔서 조합원을 고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은 그 현장에 들어가야 할 조합원들이 그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항의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사측이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지대장 김대진 동지와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철근 팀장 두 분이 그 현장에 있는 파워크레인에 올라갔던 겁니다. 항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단체협약을 지켜라, 그리고 고용 약속을 이행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파워크레인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며칠 지내면서 노사는 합의를 했고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벌 불원의 의사까지 해서 합의하고 그 파워크레인에서 내려오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2021년 4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 검찰은 그 3년 넘게 묵혀놨던 그 사건을 가지고 4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1월 19일 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건풍몰이의 일환이고 그것의 연장선이다. 그러지 않고서 21년 4월이 아닌 8월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서 2개월이 넘게 살고 나온 이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그 전 사건을 가지고 다시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것은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재판부에 항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규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호를 몇 개 외치고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 뒤에 두 소절을 3번씩 같이 하고 투쟁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이나 묵힌 사건 꺼내들고 4년 구형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4년 구형 웬 말이냐? 아니죠. 예, 처음 연습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으로 하겠습니다. 4년 구형 웬 말이냐? 4년 구형 웬 말이냐? 투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년이나 묵힌 사건 꺼내들고 4년 구형 웬 말이냐? 4년 구형 웬 말이냐? 4년 구형 웬 말이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존권을 위협한다. 공안검찰의 건포물이 중단하라. 건포물이 중단하라. 건포물이 중단하라. 건설 노동자도 국민에게 고용 안정 보장하라. 고용 안정 보장하라. 고용 안정 보장하라. 건설 노동자도 노동사건 보장하라. 노동사건 보장하라. 노동사건 보장하라.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산업 저지를 위한 경기도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라이라 대표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산업 저지를 위한 경기도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식화 대표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초소건설지구 조합원분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언으로 공동대표이신 라일락 이장님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산업 저지를 위한 경기지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며 민주노총 경기지 중부지지부 이장이기도 하신 분들입니다. 라일락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들께 드릴 말씀하고 그 앞에 있는 우리서 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재판관 분들께 드릴 말씀입니다. 예, 방금
사회자께서도 이 사건의 경과를 소상히 발언을 했습니다. 듣다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바로 옆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 공무원들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누려야 될 노동의 가치를 훼손받지 않고 더불어 보장받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후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선처해야 될, 성처를 호소해야 될 대상인 건설 노동자들은 어느 법도 보호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초단기 근로자, 정말 하루하루 일터로 전전해야 되는 생존권에 항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건설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에서 아니면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그들의 생존권과 그들의 노동인권은 무참히 짓밟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20년간 무법천지였던 건설 현장에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해왔던 건설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시행사와의 단체 협약 사항과 관련해서 법으로는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단협을 함께했던 시행사협의회 그 소속의 시행사들 윤석열 정권의 건풍무리에 편승해서 단협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노동자의 보직을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약속했던 시행사에게 단협을 이행하라고 했던 것이 4년의 구형을 받아야 될 흉악 범죄의 대상인 이 사회가 정상인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윤석열 정권의 전신인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한 노동조합에 동료의 노동 권익을 지키고자 했던 간부들의 해고로 인해서 해고자 몇 명 있다는 이유로 정권에 의해 노동조합 아닌 분모를 받고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단협을 해지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복귀하기까지 12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억울해서 사법당국에 호소를 했고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법적용은 그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이 인권의 말살이 정당하다 손들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뒤에 전교조 판결을 떴습니다.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닌 시행령이 이 앞에 있는 법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위헌 위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할 권리, 그리고 해고자들의 그 피눈물 나는 10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정부가 법을 지키고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듬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사회의 질서이고 규율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양jon 재판관님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부르짖음에 남떨어지고 떨어뜨리는 판결을 거두시고 이제 힘없는 자들도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판결을 해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동지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노동할 권리는 당당합니다. 정당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엄동설안의 이 추위에 우리의 피부가 갈라지고 살이 부드러워도 우리의 노동이 조금은 힘들어도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의 도루인 법원의 판결을 재판관님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봅시다. 열심히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힘차게 발언해주신 나래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검찰의 악질적인 구형에 구형을 비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안양지원의 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건설 노동자들을 다 때려잡고 나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다 내쫓은 뒤에 최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숙련 인력을 외국인으로 밀겠다. 그동안은 외국 인력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미숙련 인력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건폭놀이 기간 동안에 현재 건설 현장은 숙련 인력마저도 대부분 다 외국 인력으로 들여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불법 고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먼저 고용하기 위해서 회사 측은 그 구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구인을 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혀 지키지 않고 외국인들을 그동안 그냥 고용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 현장에 전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역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골조를 세우는 전체 노동자들이 370명 정도 되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나라에 취업하면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닌 그저 여권만을 가지고, 여권이라는 건 보통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권만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370명 중에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기능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이 여러한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건설노조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기능 인력들을 들여와서 건설 현장 집을 짓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그동안 멀쩡하게 일을 했고 수십 년 기능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조합을 통해서 현장을 바꿔왔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당당한 건설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 다 내치고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전체 건설 현장을 책임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란 말입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정말 생존권의 벼랑에 몰려 있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이 마당에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건설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 산업 저지를 위한 경기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신 정치학 동지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존경하는 판사님, 대한민국에 200만의 건설 노동자가 있는데 이제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임금도 작고 일하는 날짜도 들쑥날쑥해서 청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청년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왔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단체 협약을 맺고 비록 공기동안만이라도 단체 협약을 맺을 통해서 임금과 휴업수당과 휴일수당도 받고 약간의 복지 혜택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서 임금도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할만한 직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윤석열 정권이 거품몰이 하면서 노동자 대대적으로 때려잡으면서 건설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370명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200명이 여권만 갖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러니 누가 한국 사람이 건설 현장에 가겠습니까? 앞으로 1990년대, 2000년대에 지었던 아파트들, 건축물들 다 리모델링, 재건축해야 할 텐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한국적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설 현장은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2021년 3년 기업가 투쟁할 때 가련동에서 당시에 중부지부 의장으로서 몇 차례 투쟁 행정에 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갔을 때 법원 건물에는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여성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칼은 없고 저울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의아했습니다. 첫 번째, 100만 평이나 되는 그 아파트를 건설해 갈 때 공공임대부 토지를 했다면 정말 대한 그리고 경기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한 청년들이 그 100만 평이나 되는 관련된 과천에 아파트를 주어질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결혼 안 하고 고령화되고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 풀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갖고 있는 시라고 정책을 만들면 자본의 이익을 폐하고 정책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결혼의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대체를 계속해요. 예. 대기업 노동자들이 1억 연봉을 받으면서 현장에 갇힌 노동자를 할지라도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이 1억 연봉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200만에 달하는 가장 밑바닥에 몸을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던 단체회각도 없어지면서 벼락의 끝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고용안정, 고용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년층이 일할 수 있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될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한국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성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과 차별이 있는 세상을 없애는 것들이 바로 공정이고 그리고 법원, 검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바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차별의 대상인 그 조건들을 없애는 일이 바로 공권력의 임무와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없애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간적 존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과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건설 현장에 우리 건설 노조 동지들 더욱더 힘차게 투쟁하고 살아갑시다. 투쟁! 예! 네, 스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힘차게 말씀해주신 정식화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88년에 서울에서 생겨난 예, 건설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조합원 동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투쟁의 결과 우리는 사용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금은 인간다운 그런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법을 준수하면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우리도 건설 노동자도 이 사회의 일원이다, 우리 사회 국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건설노조는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현장을 찾아보지 않았던 그 건설 현장에 20, 30대 청년들이 찾아오고 여성 노동자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만들었습니다. 나도 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사랑스럽다. 내 아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이 기술을 배워서 같이 일하자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활동을 건설노조가 펼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20년 말부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폭력적으로 사용했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건폭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은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강동원 노동에 골병이 들고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일하는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건설 현장의 미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설노조
여기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청소년 몫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조합원 동지입니다. 김봉진 동지와 견출 노동자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건설 현장 나도 활동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상근을 하면서 주지부장을 하고 있는 동지입니다. 김건규 동지, 두 동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수원 재판에서 열린 업무방해 재판에서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지부장 등 간부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에 있었던 일로 당시 과천의 현장은 단체 협약에 의한 조합원 고용에 합의하고 팀장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노조와 현장 간에는 분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대장과 상견례를 한 철분 팀장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고 조합원 고용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타워크레인에 오른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는 강구가 없으면 결연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건설 노동자들에게 단체 협약이 소중하고 고용 안정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중형이 규정된 뒤 당시 사용자들도 3년도 더 지난 사건에 이러한 중형이 규정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정년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지난 2년간 진행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검거머리는 건설 현장을 20년으로 퇴장시켰으며 건설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놓여있어 생계를 좆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보이지 않는 것인가?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건설 현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의 주거를 비롯하여 모든 활동의 연회에 필수 요소인 건축물이 시공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사망 사고와 구제 시공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건축물 이후 더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건설노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도 건설 현장의 안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금번 중형을 구형받은 간부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의 고속결정으로 출소한 뒤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불법 체불금, 똥대기, 중간착취, 산업재해, 무실시공의 문제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 도의회, 시의회를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시청, 관계부서들과 정례 협의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건설노조 간부들의 활동에 노동시민사회는 박수를 보내며 기꺼이 손을 맞잡고 활동하고 있다. 건설노조를 비롯한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구성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탄원하고자 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고 이들의 활동이 인생 막장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걸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봐주길 바라는 바이다. 3년이나 묻힌 사건 꺼내들고 4년 구형이 왜 말이냐. 생존권을 위협한다. 공항검찰의 건폭물이 중단하라. 뒤에 소절을 따라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도 국민이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건설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사건 보장하라. 2024년 10월 6일 건설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노동 저지를 위한 경기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네, 이제 의견문을 낭독해주신 노동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4개 다시 한 번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나 묵힌 사건 꺼내들고 4년 구형 웬 말이냐? 4년 구형 웬 말이냐? 4년 구형 웬 말이냐? 생존권을 위협한다. 공안검찰의 건폭물이 중단하라. 건폭물이 중단하라. 건폭물이 중단하라. 건설노동자도 국민이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건설노동자도 노동자가 노동사건 보장하라. 노동사건 보장하라. 노동사건 보장하라. 예, 그러면 오늘 건설노동 간부 압질적 검찰 개혁에 대한 사랑의 기자회견을 오늘 함께하신 국민들의 힘찬 박수와 성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민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백천하 평등 세상을 우리의